네, 고전시가 4주차 복습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문 해설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사문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4주차에서 주로 다루는 작품들이 가사문학이니까 가사문학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묘사라는 것이 이 가사문학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자가 그것을 왜 그렇게 보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약간은 현대시처럼 읽어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봅시다.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하대요. 심란하니까 내적 갈등을 찍어주면 되겠고, 심란한데 대풍, 이 바람풍자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합니다. 화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배 방 안에 누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배를 타고 있겠다 정도 우리가 되죠, 그죠? 배에 타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바깥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치고 있다. 천지라는 것은 세상이고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제.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을 불리우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지함이니 차하니 이런 단어가 아니고 밖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죠.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죠. 그러니까 배가 높이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돛이 휘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고 뭘 화자가 보고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돛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자연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굵은 울에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죠. 그러니까 등 아래서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화자의 입장에선 등 아래서 계속 배가 움직일 거 아니야. 성난고래 동한용은 물 속에서 희롱하니, 이게 실제로 고래나 용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파도가 세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방속의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화 좌우 배방 너른 잎이 우는구나. 그러면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화자가 계속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배 방에 누워 있는 화자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윽고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돋아요. 문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원래 이제 파도가 치고 날 때가 가장 맑고 깨끗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화창하고 있는 날씨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는 감탄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사면이 장하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밖에 안 보이는 구나. 감탄형어입니다.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화자 뭐 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계속 파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끝나고 나서 나와 보니까 장관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되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중략입니다. 그럼 중략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배 안에서 고생했고 고생한 다음에 배 밖으로 나왔더니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 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양이라는 것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이게 동물이 아니에요. 전승산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필담으로 써서 보여주되, 다시 전승산이 나에게 필담으로 써서 뭔가를 보여줬대요. 그럼 이전부터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였어야 돼? 화자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자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전승산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글귀를 써서 줬나 봐요. 필담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공유하는 글자를 적어서 대화를 나누는 걸 필담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의 퇴석 선생, 그럼 퇴석 선생은 화자를 일컫는 표현이겠다. 쉽게 짓기가 유명하더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니다. 그러면 전승산이 지금 화자한테 하는 말이잖아. 쉽게 짓기가 유명하다. 너 쉽게 글을 잘 쓴다며. 선생의 빠른 재주를 내가 일생에 처음 봤습니다. 필연코 귀한 별호 퇴석이나 하나이다. 야, 네가 그렇게 글을 잘 쓴다며.
네가 그렇게 글을 잘 써서 이름이 퇴석이야? 그럼 전승산이라는 사람은 퇴석이라는 사람의 글솜씨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석은 화자니까 화자의 글솜씨에 전승산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탄을 하고 있다. 괜찮죠? 내가 웃고 써서 보이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을 과히 하니 수객히 가히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천천히 좀 이해해보자. 전승산이 나한테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했어요. 내가 그 글을 보고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서 보여주는 거야?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을 과하게 했다. 그럼 실제로는 전승산이 봤을 때 이 글이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글을 써주는 거 아니야? 근데 화자는 본인의 실력을 그렇게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네요. 이런 걸 이제 겸손이라고 부르죠. 우리 많이 했지만 사대부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함 아닙니까? 겸손함과 소박함. 승산이 다시 글을 써서 보여주되 소국의 천한 선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선비가 어떻게 천해? 겸손합니다. 세상에 낯섰다가 장안 구경을 하였으니, 이 장안 구경은 뭐예요? 화자의 글솜씨를 말하는 거겠지. 저녁에 죽어도 연이 없어요.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에 무엇을 싸고 삼목기에 무엇을 넣어. 이런 게 이제 대꾸적인 표현인 거죠.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들이거늘 받아놓고 열어보니 봉안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 3단이요 40냥 은자로다. 대꾸법. 뭘 준 거야? 귀한 글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전승산이.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종이에 써서 보이되 그대 비록 외국인이나 선비의 몸으로써 은하를 갖다가서 글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매우 고맙고 감격스럽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다 많이 했었죠. 유교적인 가치에 크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가 돌려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화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선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값을 받고 나서 이건 안 돼, 난 못 받아라고 돌려주는 거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시조들, 고전 시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가 더 자세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4번은 1번입니다. 동물이 없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역동성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게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2번 선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번에 동의할 수 있어. 그죠? 3번도 단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기산상황 또 위태로운 상황,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자연물을 이렇게 도입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화자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상황을 지금 자연물을 통해서 어디 있을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차, 초석, 돛 이런 어휘들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묻고 싶으니까 각주로 줬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 생짜로 주고 안 물어본다고. 이해하시죠? 내가 고전 시가에서 뭘 파악해야 되는지 그 목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5번은 3번이죠. 장안구경이다. 이런 거 속어법으로 지우고 있으면 되는데 절대 안 되죠. 이미 기억니은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 상징적 의미 바로 떠올리고 3번 찍어야 됩니다.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행가사인 일동장류가에는 화자와 일본인의 문인 사이에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사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출장길이죠, 그죠?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승산이 글을 써서 말을 걸었고 나는 글을 써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인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이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유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머릿속에 스치는 구절들이 있죠. 겸손한 표현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답은 4번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선비예법은 맞냐? 있네요. 겸손함. 괜찮죠? 왜 거절한다? 글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선비의 자세이기 때문에. 괜춘.